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가짜 뉴스가 SNS를 통해 퍼지자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가짜 뉴스는 유포만 해도 중대 범죄라고 경고했습니다.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도를 넘는 가짜뉴스엔 관계부처가 단호히 대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서는 걱정도 많지만 가짜 뉴스도 많습니다. 이 시간에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미 확산돼 버린 가짜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뭐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가짜 뉴스는 모바일 메신저나 SNS 그리고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유포가 됐는데요. 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주대학교 병원에 확진 환자가 이송됐지만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 이런 내용 그리고 또 끝에 이제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예. 알고 보면 가짜였습니다. 예. 사실이 아니었고요. 또 다른 뉴스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창원시가 발주한 광급공사 현장에서 감염자로 의심되는 증상자 3명이 발생했고 그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다라는 내용인데요. 예. 이 글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바이러스 관련한 스미싱도 기승인데요. 예. 스미싱이라 하면은 이제 전자금융 사기 중에 하나인데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관련한 좀 문자 좀 자세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우한 폐렴 급속도 확산, 감염자 및 접촉자 신분 정보 확인하기. 그래서 지금 저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마치 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문자죠. 저는 저한테 오면 안 눌러볼 수가 없겠는데요. 또 다른 문자 메시지 좀 확인해 보면요. 코로나 전염병 환자 휴게소에서 수많은 사람과 접촉, 그리고 저 휴게소를 확인할 수 있는 마치 저 링크를 클릭하면 그런 인터넷 주소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저 두 문자 모두 다 스미싱입니다. 그 해당 인터넷 주소 링크를 누르는 순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가 되거나 혹은 이 핸드폰에 갖고 있는 나의 중요 정보 혹은 금융 정보가 모두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네. 국내 말고 해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도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도 이 가짜뉴스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허위 정보도 범람하고 있다는 건데 WHO는 이를 이 정보라는 단어와 감염병 확산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인포데믹으로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네. 즉, 저 표현은 이제 정보 감염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WHO도 이제 상황 정리에 나섰습니다. 중국산 물건 그리고 중국산 우편물을 통해서 감염 우려에 대한 이야기가 파다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답을 했는데 바이러스가 그렇게 오래 생존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소포나 우편물은 모두 다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참기름이나 표백제가 감염을 차단한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이 소문은 근거가 없다, 거짓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가짜 뉴스를 맨 처음에 이제 만든 사람이 있고 또 유포시킨 사람도 있고 뭐 복잡하겠습니다만은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는 겁니까? 작성자의 구체적 혐의는 뭐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요. 뭐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걸로 뭐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의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 유포자까지도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가짜 뉴스 3건 모두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지금 밝혀진 바로는 스미싱 문자뿐 아니라 4번 확진자 사망설 관련한 가짜 뉴스도 있었거든요.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총 10여 건 정도의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또 앞으로도 가짜 뉴스 모니터링 강화하겠다. 그리고 중간 유포자 등 가짜 뉴스 관계자에 대해서 추적을 끝까지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사태니까 뭐 백신 이런 게 주요 이슈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주요 이슈가 된 거는 마스크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스크 상황 좀 들어보죠.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에 약국과 편의점에서는 마스크 사려는 사람들로 줄을 이었고요. 온라인 쇼핑몰도 역시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을 보면요. 최근 6일 동안 마스크 판매량은 전달 대비 373배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이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하철에 무료 마스크를 한번 배치를 했었는데요. 30분 만에 동이 났고요. 시민의식을 지켜달라 이렇게 호소까지 한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이 마스크 시장은 물건이 부족해서 못 파는 상황이 됐고 이에 따라서 가격도 상당히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값이 뛰는 거 보면 역시 사재기를
사재기를 하는 사람이나 유통상인들의 문제거나 뭐 몇 가지 문제가 있겠죠. 뭐 중국 상인들이 사재기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 상인들이 사재기도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중국 내 마스크 수요가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서 예.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중국인들이 국내 물량까지 싹쓸이로 사들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마스크 제조업체 관계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50통 정도가 예. 그 마스크를 공급해주면 초기에는 500원을 주겠다. 그 다음에는 1,000원을 주겠다. 지금은 1,700원을 주겠다까지 올라가 있죠. 120억을 저희 회사 통장에 꼽아준다는, 방송용으로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줄을 서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인들인가요, 제가- 주로? 그게 대부분 수출입니다. 결국은 뭐 국민들로서는 저런 매점 매석 때문에 또 불안해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정부가 뭔가 해법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현재 정부가 현장에 있는 이 마스크에 대한 매점 매석 도를 넘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마스크 매점 매석에 걸리게 되면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마스크 공급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생산 계획을 만들고요. 사업자에게 지시하는 긴급 대책도 내놨는데요. 이런 정부의 대책이 시장의 마스크 품귀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